안녕하세요. 저도 한때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는 것조차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오늘은 좀 괜찮겠지 하면서도 결국 뒤꿈치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와 다시 침대 끝에 앉아버리곤 했죠. 그래도 어떡해요. 돈 벌려면 나가야죠. 의사 선생님은 늘 같은 말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크네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치료도 받고 충격파도 맞고 스트레칭도 해봤는데 왜 통증은 계속 반복될까? 왜 아침마다 또 아플까?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발바닥의 염증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하중의 분배 문제였다는 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으면서 알게 된 의사들이 말하는 의학적인 원인과 실제로 통증이 줄어들었던 셀프케어 루틴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게 딱 5분만 집중해보세요. 분명히 오늘 이후로 아침 첫발의 고통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발 뒤꿈치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족저근막염. 우리 발바닥에는 두꺼운 섬유 조직이 하나 있어요. 뒤꿈치 뼈 밑에서 시작해서 발가락 뿌리까지 쭉 이어지는 족저근막이에요. 이건 쉽게 말해 발의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주죠. 그런데 이 근막이 과도하게 당기거나 손상되면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그게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특히 오래 서 있는 분들, 평발이나 요족이 있는 분들, 하이힐을 자주 신는 분들은 이 근막이 늘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증상은 아주 전형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뒤꿈치가 찢어지는 듯 아픈데 조금 걷다 보면 그 통증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 이게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밤에 잘 때 발이 아래로 처지니까 근막이 오그라들어요.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수축된 근막이 갑자기 쭉 늘어나면서 통증이 터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인 지방 패드 위축. 이건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발바닥엔 충격을 흡수해주는 살 쿠션, 즉 지방 패드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지방층이 점점 얇아집니다. 그럼 뼈에 직접 충격이 가면서 뒤꿈치가 아파요.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예요. 그래서 아침보다는 걷거나 오래 서 있을수록 점점 더 아픈 경우, 이건 족저근막염이 아니라 지방 패드 위축 증후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차이점은 간단해요. 족저근막염은 아침에 제일 아프고 걸을수록 나아집니다. 지방 패드 위축은 걸을수록 점점 더 아파져요. 그리고 통증 위치도 달라요. 족저근막염은 뒤꿈치 안쪽, 지방 패드 위축은 뒤꿈치 정중앙이 아픕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원인은 결국 몸의 구조적인 긴장과 습관이에요. 특히 세 가지 이유가 큽니다. 무의식적으로 발가락을 살짝 들고 서 있으면 발바닥 근육이 하루 종일 긴장합니다. 발가락을 들고 있는다고 하는 의문이 드실 테지만 우리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지만 만약 몸이 많이 불균형하다면 이 발가락이 균형을 잡기 위해 많이 들려있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가락으로 수건 잡기 같은 운동은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미 긴장된 근육을 더 조이게 되니까요. 그러니 발가락으로 수건 잡기 운동은 몸 상태를 잘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체가 어느 정도 단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운 좋게 괜찮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육이 없고 평소에 단련이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이 운동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아리 아킬레스건의 유착 뭉칠. 발바닥 근막은 아킬레스건 종아리 근육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위쪽이 굳으면 아래쪽도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발바닥만 마사지하면 안 됩니다. 아킬레스건 종아리 발바닥 순서로 풀어야 진짜 좋아져요. 허리가 과하게 꺾인 자세. 허리가 펴진 건 좋은데 과하게 꺾이면 종아리가 긴장하면서 발바닥까지 당겨요. 그래서 서 있으면 다리 전체가 피곤하고 금방 아프죠. 실제로 효과 본 4단계 셀프 케어 루틴. 첫 번째, 아킬레스건 지방층 흔들기 30초. 의자에 앉아 뒤꿈치 위쪽 아킬레스건을 손가락으로 집어요. 피부만 말고 속의 지방층까지 살짝 눌러서 좌우로 10번, 위아래로 10번 부드럽게 흔들어 주세요. 익숙해지면 발목도 같이 움직이면 더 좋아요. 이 동작만 해도 뒤꿈치 근막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종아리 근막 이완 1분. 종아리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꼭 눌러서 근육을 안쪽 바깥쪽으로 밀듯이 문질러 주세요. 정강이 뼈 옆 경계 부위도 꼭 풀어줘야 해요. 여기가 굳어 있으면 발로 긴장이 내려갑니다. 하루 1분만 해도 다리 피로가 확실히 줄어요. 세 번째, 발바닥 공 마사지 12분. 테니스 공이나 말랑한 마사지볼을 바닥에 두고 발을 천천히 굴리면서 아픈 부분을 찾아보세요. 딱딱한데 시원하다 느껴지는 부위 위주로요. 단 발가락은 절대 말지 마세요. 그게 근막을 더 긴장시켜요. 네 번째, 발가락 힘 빼는 서기 연습 10초씩 10회. 얇은 발판 위에 발 앞부분만 올리고 발가락 힘은 완전히 빼세요.
그 상태로 10초간 체중을 실었다가 풀기를 10회 반복합니다. 이게 무너진 아치를 되살리고 발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핵심 동작이에요. 생활습관 팁도 중요해요. 맨발 생활 피하고 쿠션감 있는 양말이나 슬리퍼 신기, 하이힐 얇은 밑창 신발 피하기, 아치형 깔창 사용하기. 저는 스케쳐스 아치핏 같은 아치 지지형 운동화 추천합니다. 밑창이 단단하고 아치를 지지하면서 발을 디딜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줘야 해요. 결국 발 뒤꿈치 통증은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몸 전체의 구조 문제예요. 발만 풀면 안 되고 위에서부터 같이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과 신발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첫걸음이 지옥 같았던 제가 지금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편하게 걸어요. 딱 이 루틴을 꾸준히 한 덕분이에요. 혹시 당신도 아침 첫발이 무섭다거나 서 있기만 해도 다리가 당긴다면 오늘부터 5분만 투자해보세요. 정말로 인생이 달라집니다.